원래 계속 날씬하셨나요? 좋은 남자 고르는 법. 직업. 질문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입니다. 제가 최근에 10만을 달성을 했어요. 여러분들께 뭐가 보고 싶은지 인스타그램에서 여쭤봤는데 Q&A가 제일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Q&A를 얼른 찍어보려고 바로 앉았습니다. 직업, 어떤 산업에 어떤 마케터로 일하시는지 궁금해요. 10만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직업은 제가 첫 번째 Q&A 때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 마케팅 스트래티스트라고 해서 마케팅 전략가고요. 제가 일하는 산업은 헬스케어이어서 좀 많이 인더스트리를 바꿨죠. 처음 미국에 살게 된 명확한 계기. 제가 이번에 미국을 오게 된 거는 대학원 때문에 온 거고요. 대학원에서 그 비자로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게 된 겁니다. 언니 태닝 하시나요? 너무 예뻐요. 저 태닝 안 해요. 저는 그냥 잘 타는 거예요. 조금 좀 덜 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약간 겨울이라? 아닌가? 언니처럼 옷 잘 입는 꿀팁이요. 여러분 옷을 잘 입으려면 내가 어떤 몸의 부분이 예쁜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교복 입고 다녔을 때 진짜 못생겼었거든요. 아니, 못생겼다고 하지 말자. 우리 스스로 긍정적이게 살자. 못생기진 않았는데 아슬이 살짝 그렇게 미적으로 예쁘진 않았다. 왜냐면 저는 종아리가 짧고 발목이 얇고 종아리 근육이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종아리가 엄청 굵어 보이고 애매한 그 교복 치마 길이를 입었을 때 다리가 거의 없고 저는 상체가 예쁘고 어깨 라인이 예쁘고 팔이 예쁘기 때문에 교복을 다 가려놓으면 저는 제 특징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천천히 보세요. 분명히 자기가 예쁜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입으면. 발레는 취미로 하셨던 걸까요? 네, 발레는 취미로 했고요. 20대 한 3, 4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 일주일에 4번, 5번씩 하고 그때 약간 자세도 진짜 많이 고쳐지고 너무 막 PT로 다져진 근육 몸을 좀 예쁘게 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요즘 또 한국에서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추천해요, 여러분. 좋아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MBTI 말해주세요. 넷플릭스 요즘 저 최근에 All the Lights We Cannot See 인가? 그게 엄청 유명한 책을 바탕으로 한 넷플릭스 쇼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몰입도가 좋아요. 히스토리에 연관돼 있는 그런 쇼를 좋아해서 아니면 막 사람 죽였던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좋아해서 그거 좀 요즘 재밌게 보고 있고 MBTI는 저는 ENFP입니다. 사실 공부하거나 일할 때는 ENFJ가 더 많이 나와서 딱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ENFP에 대한 특징을 읽을 때 저는 이건 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ENFP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 관련해서도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는데 키와 몸무게 원래부터 계속 날씬하셨나요? 몸무게 변동 없으셨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키는 163이고요. 몸무게는 48kg라고 주장을 하고 그때 쇼츠를 찍었는데 최근에 병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몸무게를 쟀는데 밥 먹고 또 옷도 입고 있어서 그런가 50kg더라고요. 48과 50 그 어느 중간쯤이 아닐까. 네. 원래 계속 날씬하셨나요? 원래 계속 날씬하지 않았죠. 저는 약간 마른 비만 스타일이었어가지고 팔다리는 얇은데 아랫배 많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20대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20대 들어가서 PT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7월쯤인가 하와이로 가족여행을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쁜 비키니를 처음으로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탄탄한 몸을 가지고 제 아이디얼한 몸이 What's your name? 에 나오는 여자 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탄탄한 몸을 갖고 싶다 해서 PT를 시작을 하고 그때 막 발레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때 살을 엄청 많이 뺐고요. 그냥 다이어트를 엄청 빡세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막 원래 말렸던 거 아니냐, 막 원래 왜 이렇게 안 먹냐, 뭐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원래 소식자인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원래 보통 사람들 먹는 만큼 먹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더 잘 먹고
하는데 저도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다이어트와 또 내 몸을 싫어하는 그런 시간과 폭식 같은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런 걸 했을 때 막 그 다음날 오후 4시까지 밥 안 먹고 막 간헐적 단식한다 그러고 하루에 한 끼 먹고 2끼 먹고 그랬던 다이어트의 기간을 다 걸쳐서 지금 이게 조금 잔잔한 유지어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다이어트 과정을 혹시 궁금하시면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원래부터 날씬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 관련해서도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데 어렸을 때 미국 살았다고 하셨는데 오래 사셨어요?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살지 않았어요. 3년도 가까이 안 산 것 같은데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아이오와에는 저 말고 동양인이 정말 극히 드물었습니다. 제 기억에 한 전체 학교에 3명? 4명이었던 것 같은데 인디안 친구들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살려고 한국말을 되게 빨리 배웠고요. 그 이후로 한국에 와서도 국제고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영어를 썼고 뭐 이리저리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거를 강점으로 부각시켜서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계속 유지를 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도움이 됐던 건 미디어를 진짜 많이 봤어요.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고 항상 쉬는 날에 그냥 외국인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그걸 계속 간접으로 계속 들었던 것 같고 또 미국이 그리웠기도 했고 했으니까 그리고 책도 진짜 많이 읽었고요. 그 감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영어랑 가까이 지내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남자 고르는 법 너무 궁금해요. 남자 볼 때 우선으로 보는 3가지? 이런 귀여운 연애 질문들도 있었는데 좋은 남자 고르는 법이 진짜 어렵다. 좋은 남자를 고르려면 일단 나 스스로를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남자도 여러분 저한테 좋은 남자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남자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피앙세님 좋아해 주시잖아요. 제 채널에 연예인 다른 여자분들이 봤을 때 분명히 안 좋은 부분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피앙세님한테 있었고 그리고 내 성격과 내가 말하는 화법, 내가 말하는 논리, 내가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과 그분이 생각하는 것들이랑 잘 맞았어요. 그래서 티키타카가 잘 됐던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좋은 남자를 고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런 외적인 거, 경제적인 것, 배경 이런 거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잣대라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인성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시니컬하고 현실적인 남자가 나한테 필요해. 아니면 나는 그런 게 잘 맞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이상적이고 조금은 말도 안 됐지만 조금 그래도 사랑이 많고 긍정적인 남자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러면 또 거기가 나랑 맞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예요, 여러분. 결국 내가 어떻게 느껴지냐, 내가 이 릴레이션십에 있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고 내가 행복한가 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난 저 사람이랑 있을 때 나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불편하거나 막 고통스러운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아 라고 하면 그게 좋은 남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이랑 있을 때 행복한가 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3가지는 1번 착한 신분, 유하한 분. 저는 막 카리스마 있고 결단력이 높고 막 난 할 수 있어 막 이런 분보다 그냥 약간 해하게 있어도 귀엽고 약간 곰 같고 약간 살짝은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사람이 배려가 많다 이런 분 좋아하고요. 2번째는 또 야망이 있는 사람. 저는 제가 되게 야망이 있고 제가 잘 되고 싶었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한 거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너무 안주해 있는 사람을 보면 약간 이성적으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주해 있지 않고 계속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3번째는 제가 외적으로 끌리는 사람. 근데 여러분 남자분들은 난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성적으로 끌려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완벽한 남자인데 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고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까.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오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네, 이제는 없고, 그 이유는 제 피앙세님이랑 저랑 이제 결혼을 할 사이가 되었고, 결혼을 하면 미국에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이유는 피앙세님의 직업이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해외 생활의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는 질문과 한국이 그리울 땐 언젠가요? 그리운 정도는요? 이민 오길 잘했다 싶은 순간과 후회되는 순간은요? 그리운 정도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한국이 그립다라는 생각을 하고, 원래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그랬었어요. 특히 미국 왔었을 때. 근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기도 했고, 제가 그래도 피앙세님이 옆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힘들거나 향수병 너무 심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셔츠에 올린 것처럼 날씨가 추워지고 맛있는 한국 음식 먹고 싶고 엄마 아빠 보고 싶고 할머니 보고 싶고 할 때는 그런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민 오길 잘했다 싶은 순간과 후회되는 순간. 잘했다 싶은 순간이 제가 해외 생활의 외로움을 극복했던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국을 돌아가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향수병이 있었으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저는 미국이 문화적으로 맞다라는 결론을 냈고, 그 이유는 저는 한국에서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거든요. 이 질문도 관련된 건데, 근데 여기서는 미래가 그려져요. 한국에서 미래가 안 그려졌던 이유는 저는 약간 그 사회적 압박을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고, 대기업을 가야 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되고, 막 이런 기대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는데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루고 싶지도 않고 제가 한국에서 사귀었던 남성분들은 또 다 외국에 있었던 분들이고, 그냥 저는 그냥 이거를 막 아등바등 맞춰가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용기 있는 성격도 아니어서 나 이런 건 필요 없어, 나는 귀농을 하겠어, 막 이런 성격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현실과 내가 가진 이상과 이런 컨플릭트가 너무 심하면서 회사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냥 제 퍼스널한 라이프에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꼭 대기업을 가지 않아도, 내가 꼭 돈을 엄청 많이 벌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을 챙긴다면 좋은 삶이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인정해주고 조금 그런 사회 분위기 안에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있어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야 라는 거를 저는 한국에서 제 스스로에게 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1, 2년 후에 또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어요.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왔다 생각이 들고요. 후회되는 순간들은 부모님 보고 싶을 때, 그죠? 친구들 보고 싶을 때. 회사에서 살아남는 법. 그걸 알았으면 제가 어렵다. 근데 여러분, 회사는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자아 실현과 회사의 성장과 잘 맞물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한때 나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으면 뭔가 프리랜서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을 해야지, 회사 자체로 간다는 것은 회사에서 주는 복지와 회사에서 주는 그 혜택을 받아가면서 나에게 정기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인컴을 준다 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왜 내가 한 부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지에 대한 이해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회사의 성장과 잘 굴러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너무 감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결정을 내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회사에서 전혀 득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나에게 피해만 되는 것 같다 하면 멍청한 회사니까 빨리 떠나야 되지만, 봤을 때 그래 뭐 회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정을 내려서 나의 업무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논리적이고 이해가 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신 돈을 받으니까. 언니가 좋아하는 일상 속의 행복이 궁금해요. 저는 유튜브 할 때 여러분들 댓글 읽을 때 이럴 때 진짜 행복하고요. 삐양사님이랑 맛있는 밥 먹고 산책 나갔을 때 이런 거 좋고요. 어떤 분이 유튜브 시작한 계기라고 여쭤보셨는데, 전 진짜 제가 온전히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행복한 취미 생활을 갖고 싶다가 진짜 컸는데, 그거를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이걸 좀 더 꾸준히 해서 내가 진짜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취미 생활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로 남자로? 남자로. 잘생긴 남자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또 어떤 것이 미나님에게 동기부여가 되나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 피앙스님이랑 연애 초반에 뉴욕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진짜 걷다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감이 맥스에 도달했다 할 정도로 갑자기 그냥 너무 마음속 안에 있는 그득그득한 행복함이 저를 뭔가 약간 놀라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순간이 진짜 기억이 나요. 진짜 랜덤하게 걷다가 갑자기 바닥을 이렇게 봤어요. 나 지금 진짜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 약간 확신했죠. 난 여기서 이 사람이랑 살겠다. 아무도 모르는, 정말 특별하지 않지만 저한테는 특별했던 그 순간. 어떤 것이 미나님에게 동기부여가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 질문을 미리 읽어보고 출퇴근할 때 이렇게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나 자신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없으신가요? 어떤 분이 막 와, 너 되게 예뻐졌다 라고 했는데, 내가 화장실 가서 거울을 봤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그러면 그 칭찬이 그렇게까지 영향이 안 와요. 그냥 좋게 봐주셨나 보다 이거지, 막 나 좀 예쁜가? 이렇게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PT를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상사가 야, 너 PT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해도 내가 딱 끝났을 때 역시 나 좀 잘한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도파민 폭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뭔가 만족스럽지 못해. 근데 그 얘기를 들었으면 조금 안도는 되겠지만 그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생도 뭔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제 스스로 인정을 좀 하는 순간 느껴지는 그 도파민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내가 원했던 결과를 얻었을 때 내 스스로에게 오는 그 뿌듯함. 역시 내가 해냈다. 난 잘 될 줄 알았어. 왜냐면 난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서 오는 그 충족감이 저를 더 가게 만들어요. 꾸준함을 유지하는 미나님의 확실한 방법, 팁 공유해주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진짜 질문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셔가지고 근데 그냥 포기하지 않아서, 그냥 손을 놓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을 오고 싶었던 것도 사실 얘기는 안 했지만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직후에 또 저는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당연히 취업을 하고 했지만 그 목표는 아직도 계속 제 마음에 있었고, 저는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도전을 했던 거고,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된 거고요. 운동도 한번 살을 빼고 나는 이제 3번 살을 뺐으니까 괜찮아 보다도 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싶어. 근데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계속 운동을 간 거예요. 근데 목표가 많아지잖아요, 살면서. 살도 빼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한 도전도 해야 되고, 뭐 미국으로 오는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남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이런 게 목표가 너무 많으면 분명히 현실적으로 뭔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최대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당연히 다 이룰 수 없는 거 알고, 훗날에 제가 저를 보면서 진짜
오만했다. 저 오만 덩어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는 지금도 제가 고등학교 때 수포자가 되지 않고 열심히 모든 과목을 공부한 것, 그 20대 중반에 원하던 게 그렇게 많았는데 그렇게 다 떨어졌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거, 그거 되게 기특하고, 그래서 꾸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원하는 게 있으면 계속 해보는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마케터로서의 삶을 넘어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으실까요? 이런 사람으로 늙고 싶다 하는 거요. 저는 원래는 미디어 계열에서 종사하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펼치고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더 긍정적이고 다양성에 조금 더 오픈되어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를 좋게 바꾸고 싶다가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으로 왔잖아요. 인더스트리도 바꿨고. 그래서 되게 자아에서 컨플릭트가 있었어요. 내가 원했던 건 사실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약간 현실에 안주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거에 하고 싶었을 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이런 초심을 가지고 유튜브를 최대한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분이 막 최근에 고민이 있냐 여쭤보셨는데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내가 너무 번아웃이 되지 않고 꾸준히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거가 제 목표이고, 퍼스널한 목표는 피앙세님이랑 아프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좋은 일 많이 하면서 귀여운 애기들 놓고 잘 살고 싶어요. 아주 이런 꿈을 제가 꿀 줄 몰랐거든요. 저는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혼자 죽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께서 Q&A를 다 해봤고, 사실 제가 막 촬영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더 질문을 대답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뒤죽박죽 하게 되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궁금한 거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 근데 Q&A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 탑 어디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 제가 옛날에 지하상가에, 강남 지하상가에서 10,000원인가 20,000원 주고 산 거 같아가지고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비슷한 걸 찾으면 꼭 올려보도록 할게요.